안녕하세요, 설기짱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바로 메이크업 하면서 썰 풀기.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의 이 메이크업 하면서 썰 푸는 영상을 라디오처럼 정말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도 뭔가 풀만한 썰이 없을까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몰카범 고소한 썰. 벌써 이것만 들어도 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썰을 풀어볼게요. 지금은 진짜 완벽한 생얼 상태거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는데 일단 메이크업 전에 렌즈부터 껴보겠습니다. 제 시력이 마이너스 5.5? 6.5 정도예요. 안 좋죠, 눈이. 근데 렌즈를 끼려면 라섹이나 라식을 하기 좀 무서워가지고 일단 그냥 안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렌즈는 렌즈베리의 페어리 시리즈를 먼저 껴볼게요. 원래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다가 영상 찍는다고 테이블에서 화장하려니까 진짜 어색합니다. 그리고 최근 메이크업 영상도 올려달라는 분들 많았어가지고 겸사겸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렌즈를 양쪽 다 껴줬습니다. 잘 보이네요. 안경이 없으면 완전 앞이 안 보여서 렌즈부터 껴야 되거든요. 직경이 좀 큰데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그라데이션이 돼 있고 예쁩니다. 이거 렌즈베리 페어리 시리즈 꼭 사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렌즈 정보를. 지금은 스킨케어까지 해준 상태고 먼저 연작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랩을 먼저 발라줄게요. 이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메이크업이 좀 안 뜨고 오래 가더라고요. 수분감을 채워줘가지고 화장이 좀 잘 먹어요, 이걸 바르면. 근데 이게 용량이 작은데 좀 비싸답니다. 물량 세일할 때 사세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도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인생 첫 보습설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메이크업 얘기하기도 바쁜데 과연 잘 풀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때는 2019년 제가 본가에 살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로리타 입은 지 2년 차. 2017년에 제가 처음 입었으니까 2년 차 정도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4월 말인가? 5월 초쯤에 지금 막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일단 선크림 다 발랐고 이거 세잔느 메이크업 베이스 핑크 써줄게요.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대학교 친구인데 제가 이제 로리타 입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로리타 입고 와도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그날 베이비 옷으로 풀 세팅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옷을 제가 이따 입을 거거든요. 그날이랑 똑같이 코디를 할 건데 아무튼 그날 로리타로 잘 차려입고 서울에 가서 친구랑 재밌게 놀았어요. 날씨도 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막 놀고 이제 집에 잘 들어갔어요. 제가 마계 출신이어가지고 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아무튼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자차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인천 정도면은 그냥 대중교통 타도 괜찮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쳐다는 보겠지만 뭐 어떡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베이스까지 발랐습니다. 킬커버 컨실러 제일 밝은 걸로 잡티를 지워줄게요. 제가 좀 피부가 얇은 편이라 잡티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외출 잘 하고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는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제가 아침에 인스타 DM이 모르는 분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로리타 입기 시작하고 나서는 모르는 분들한테도 DM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누가 DM 했네? 이러고 봤는데 그날 제가 로리타 외출했던 날 누가 제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저의 전신이 나온 사진을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설기님 혹시 제 페이스북 친구가 설기님 사진 올렸는데 이거 혹시 아시냐고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저는 페이스북도 그때 안 할 때였고 올린 사람이 친구 공개로 게시물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연히 그분의 친구가 저를 알고 있던 거였죠. 그때 저 팔로워도 10,000명도 안 됐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로리타 입기 얼마 안 된 때였고 어렸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올린 내 사진에 그 댓글에는 이제 저를 비웃는 듯한 댓글이 이렇게 쫘라락 달려 있었거든요. 물론 막 이제 대놓고 쌍욕이나 막 나쁜 말을 쓴 거는 거의 없었는데 저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노출이 된 게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올라오면은 뭐 그러세요 막 이러고 말 텐데 그땐 진짜 멘탈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인생 처음으로 잠깐 그 공황 발작 같은 게 왔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 겪어보신 분들 아시려나? 저는 그게 진짜 인생 처음이었는데 너무 사람이 놀라면은 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오래 그 상태가 지속되진 않았고 진짜 막 숨 못 쉬겠고 막 계속 힘든 상태가 한 몇 분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고 거기서 옛날 기억 회상하려니까 지금 정신이 없네. 컨실러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17호 페어로 피부 마저 끝낼게요. 아무튼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공황 상태를 겪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내 사진이 이 사람의 계정에 올라온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순간 든 생각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 사진이 찍혔을까 라고 회상을 해봤는데 제가 로리타 외출을 하고 나가던 길에 그게 이제 한 점심 전쯤이었나? 저희 동네에 그 시간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날이 평일이었어가지고 보통 다 출근이나 학교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됐는데 마을버스 타러 가는 길에 어떤 여자애들 둘을 마주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엔 사람이 없고 그 여자애들 둘만 기억이 나는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났어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여자애들 둘이 지나갔다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서 시간이랑 배경을 생각하니까 걔네가 찍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기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가 그동안에 그 연예인들이나 뭐 인터넷에서 악플 혹은 나쁜 게시글이 달리시던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PDF를 따야 된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DM을 해주신 분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친구 공개 게시물이라 저는 이제 그분의 페이스북이 보이지 않아서 잠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빌려주실 수 있나요? 여쭤봤는데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그 페이스북에 PDF를 다 땄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겠다 해서 그거를 따고 저장을 다 해두고 자료 수집을 마쳤습니다. 뭐 자료 수집은 별거 없죠. 잠깐만요. 지금 이거만 마저 하고 저는 파데가 집에 있긴 한데 귀찮아가지고 맨날 쿠션을 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쿠션은 원래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시간이 안 좋다고 오래 안 간다고. 근데 그냥 귀찮아서 쿠션 썼고요. 아무튼 베이스는 일단 이렇게 다 깔았습니다. 얼굴이 지금 좀 밝아졌죠?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야 돼요. 제가 지금 탈색모에 탈색 눈썹 상태라 달걀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썹부터 그릴게요. 눈썹은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피오니 애쉬, 스키니 브로우, 피오니 토프 요거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지금 살짝 탈색모에서 핑크기가 덜 빠졌어가지고 요걸로 쓰고 있습니다. 눈썹 그릴게요. 눈썹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행인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나를 뭐 요즘은 익명으로 욕해도 신고하면은 IP 추적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고소를 하려면은 저에 대한 욕을 쓴 사람의 신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상 정보가 필요한데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지금부터 제가 그 친구를 B양이라고 할게요. 그 B양이 자기 페이스북에 실명은 당연히 있겠죠? 페이스북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자기 그 프로필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써놓은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끼리 뭔가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거를 막 써두는 게 있었나 봐요. 어쨌든 친구 공개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습득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전화번호가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누군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때 친구랑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분이 제가 들고 갔던 그 고소 자료들을 쫙 출력도 하고 USB에도 담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이 정도로는 고소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상권 침해 같은 걸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초상권 침해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거를 제대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 내 뭔가 노출된 사진을 올려가지고 원색적인 욕을 하거나 대놓고 내 얘기를 막 한다 이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내 사진을 올린 것 자체로는 형사고소가 안 돼요. 저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제 게시글을 올린 B양은 그냥 제 전신 사진을 올리고 거기다가 그냥 키키키키키만 올려놓고 댓글에 이제 그 B양의 친구들이 댓글을 또 막 달았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애가 막 룸빠 누나 막 이런 거를 써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까지 막 수위가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는 발려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떡하지? 경찰서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초상권 침해로는 형사고소는 안 되지만 민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라는 거를 봤어요, 제가. 아무튼 잠깐만요. 지금 눈썹 좀 그리게 집중 좀. 화장하면서 말하려니까 진짜 정신이 없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 거지? 땅 눈썹 완성! 그리고 미리 요 히팅 뷰러를 켜둘게요. 요거 그냥 일본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금액대 맞추려고 산 키스미 히팅 뷰러인데 요거 USB로 충전하는 거고 이걸로 이제 좀 데워가지고 이렇게 눈썹 올리면 바짝 잘 올라갑니다. 얘를 먼저 데워주고 눈 화장을 들어갈게요. 요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고양이 시리즈인데 그냥 면세점에 있길래 샀거든요. 싸가지고 한 2만 원 좀 안 되게 샀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요거 좀 쿨톤 재질 잘 샀음. 요거 요즘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눈 화장하면서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경찰서에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러면 내가 민사까지 소송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사실 고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인실조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제가 그 고소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민사소송하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민사소송이 인생 처음 갑자기 목이 맹. 민사소송이 인생에서 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니까 난생 첫 고소여서 일단 그 법원 1층에 무료 상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무료 상담을 한 10분, 15분 정도 받았었어요. 초상권 침해가 가능하고 상대방한테 민사소송을 하면은 제가 이제 겪은 피해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3천만 원 이하면은 소액 소송이에요. 상담을 해주셨을 때 고소가 가능한데 피해 금액을 대충 뭐 3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라. 그러면 이제 소액 소송이니까 변호사를 안 끼고 내가 직접 그냥 소송을 해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소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소장이 뭐냐면 서류 양식이 있는데 뭐 그냥 내 개인 정보 같은 거 쓰고 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법률을 찾아보면은 몇 조 몇 항 뭐 위법이라고 나오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무료 상담 때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 제목을 찾아갖고 그거에 맞는 양식을 쓰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사실만을 잘 나열해서 쓰면은 그게 소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요즘은 또 챗GPT가 있으니까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챗GPT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양식에 맞춰가지고 잘 사실만을 썼죠. 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가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개인 SNS에 올린 다음에 모두에게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내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뭐 돈 그런 것까지 손해를 봤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특정성이 성립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나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리타 패션을 입고 찍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조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나밖에 없어가 돼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이 됐었고 그리고 공연성이 필요해요. 친구랑 1대1 카톡에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갖고 얘기하는 거는 고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아, 최근에 봤는데 그 단톡방에서도 남 얘기를 안 좋게 하면은 그게 이제 고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전체 공개는 아니고 친구 공개였지만 그 친구들이 거의 100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욕을 한 게 공연성이 성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갖고 저는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고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돼서 소장에다가 다 썼어요. 다 이제 쓰고 제가 캡처했던 그 PDF 자료들도 싹
다 모아가지고 민사소송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수집한 거를 제가 그때 있던 자료들도 아직 갖고 있는데 그걸 보정 명령을 해야 돼요. 보정 명령이 뭐냐면 그 친구의 핸드폰 번호를 제출을 했는데 통신사를 조회해가지고 그 B양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해서 다시 이제 소장에다가 그 친구의 신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뭐 올해는 안 걸렸던 것 같은데 통신사에 조회를 해봐갖고 그 사람의 주민번호가 나왔으니까 그 너의 소장에다가 그 사람의 정보를 넣어라 라고 보정 명령이란 게 또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주민번호까지 알아가지고 전부 넣어서 고소를 완료했습니다. 성공!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 일 같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일이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일 생기면 진짜 1도 안 힘들고 이 새끼 어떻게 저때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멘탈이 좀 여렸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마음이.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그렇게 반응 안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로리타를 입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튀게 입고 다니는 게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 그렇게 입고 다님으로써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전 실제로 이제 몰카까지 찍히게 돼서 법원까지 갔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좀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부모님이 좀 미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다 풀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부모님이랑 말도 안 했었고 뭔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서 그때 거의 43kg? 42kg까지 살이 빠졌었어요. 진짜 제 인생에 그렇게 막 굴곡이 크게 있지 않은데 그때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그 고소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한층 더 단단해졌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소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은 진짜 완전 괜찮. 아무튼 눈화장을 얼른 하고 싶은데 아무튼 요 팔레트로 그냥 일단 베이스랑 음영이랑 그 반짝이 대충 다 쳐줬고 요 아이라이너 클리오 샤프 다크 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고소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그 B양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소를 진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가해자에게 절대. 보통 원래 고소하기 전에 그냥 좋게 끝내고 싶으면은 내용 증명이란 걸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내용 증명도 안 보냈습니다. 그냥 바로 고소했어요. 너무 괘씸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무튼 그 B양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미성년자였어요. 주민번호를 받고 보니까 저랑 딱 1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 사촌동생이랑 똑같은 나이예요. 근데 그 친구를 그냥 미성년자라고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라고 넘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DM도 안 보내고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집에도 그 우편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놀랐겠죠? 엄청 놀랐을 거예요, 아마. 엄청 혼났을 거예요, 그거 받고 나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다가 깜빡한 게 있는데 그 고소 자료를 모으려고 찾아보니까 정신과에서 상담받은 기록 같은 것도 있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볼 일 있어서 나왔다가 근처에 아무 정신과나 들어갔었는데 그 정신과가 별로 안 좋았던 건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멘탈이 안 좋아서.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나이든 할아버지 의사였는데 제가 그때 힘든 얘기를 막 하니까 진짜 뭐 일말의 동요와 위로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 대응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가요? 정신과 상담 그 이후로 이제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엄청 의사가 나한테 관심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상처받았어요, 그때. 제가 갔던 병원이 이상했던 건지 그냥 보이는데 아무데나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뭔가 정신과 가면은 되게 의사쌤이 공감도 해주고 아니면 그냥 진짜 T적인 상담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진짜 단 하나도 없어서 좀 황당했어요. 원래 이런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아무튼 화장을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하게 돼서 지금 뷰러가 계속 뷰러가 배터리도 없네 심지어.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해줄게요. 일단 투쿠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로 여기 눈 밑에 애교살이랑 언더 그려줄 거예요.
이제 제가 민사소송을 보냈으니까 가해자 측에서 답변서란 게 옵니다. 이 답변서가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직도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청구 취지라는 걸 쓰는데 청구 취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소송 건 거를 기각한다, 이거 소송 못한다 라는 거를 쓰고 그 소송 비용 제가 얼마 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민사소송이 아마 제가 청구했던 비용의 몇 프로를 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답변서에다가 이 소송은 없던 일로 하고 비용도 이제 제가 부담한다 뭐 그런 식으로 오고 밑에 이제 청구 원인이란 걸 쓰는데 진짜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너무 황당해가지고 잠깐만 어디 갔지? 언더 아이라이너 언더 그려야 되는데 방금 사라졌어. 뭐지?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아 정신 하나도 없어 진짜. 아 힘드네요. 유튜버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더샘 애교통통으로 언더도 그려줄게요. 다른 애교살 메이커 다 써봤는데 더샘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이것만 그리고 그 B양 측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읽어드릴게요. 진짜 개 황당함. 저는 그 소장을 되게 꼼꼼하게 썼거든요. 아니 적어도 육하 원칙 정도는 맞췄어야 될 거 아니야. 법원에 내는 건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미성년자여서 부모님이 대신 써줬다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뭐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막 몰카 찍었겠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그 어느 누가 봐도 특이한 차림에 설기님의 사진을 찍어 올린 건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독특한 차림이었기에 사진을 찍은 거고 그걸 비난하려 올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불화죠 요거? 미성년자이기에 범죄인지 몰랐고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설기님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일단 B양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아무런 말도 없다. 위자료를 달라 하니 저희로서도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애기 아빠랑 당사자인 B양이 전화와 문자로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여기 부탁했지만도 오타 났어요. 틀렸음. 저 맞춤법 빌런이라 이거 틀리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설기님 역시 그 내용을 SNS에 올려 우리 가족들에게 모욕감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신상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모욕감이 들었대요. 뭐야? 저희는 요구한 30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몇 줄이야? 이거 7줄이 끝이거든요. 근데 진짜 못 쓰지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아무튼 제가 이 답변서를 받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답변서를 받기 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해. 그때 역 앞에 서브웨이에서 저녁 먹고 있을 텐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잘. 그치만 요거 좀 뭔가 받아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때 받았는데 B양의 아빠였던 거예요. 그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그 고소한 거 뭐 봤다. 근데 애가 너무 어려서 뭐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냥 고소를 취하해달라. 그렇게만 왔거든요, 연락이. 심지어 찍은 본인한테 문자 왔었는데 진짜 성의 없게 왔었어요. 진짜 몇 줄 딸랑? 고소 취소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왔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고 그래 그냥 계속 고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막 진심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애초에 제가 그거를 듣고 용서를 해줬다면은 고소를 하지 않았겠죠? 제가 그렇게 측은지심이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그 애초에 내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말지 친구들이랑 카톡에서 보던가. 너무 괘씸했어요. 그 전화 받고서도.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받은 게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어른이 그렇게 글을 못 쓰는 것도 황당하고 참 뭐 욕하려고 올린 건 아니라는데 그럼 뭐 비웃으려고 올렸겠지. 아무튼 인생은 실전이니까 여러분 이런 일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진짜. 법적으로 걸릴 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방법원에서 날라온 이 사람들의 답변서를 받고도 제가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갑니다. 한 반년 기다리니까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더라고요. 너 재판 기일이 잡혔다. 출석을 해라. 라고 몇 시에 법원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가 이제 12월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법원에 출석을 하러 갑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뷰러를 썼어요. 히팅 뷰러 썼고 눈썹을 바짝 올렸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좀 눈 커지지 않았나요? 이제 노글루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요즘은 사실 타오바오 거나 테무 거 아니면 알리 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 한국 브랜드 키보에서 나온 삐삐래쉬 옛날에 샀던 게 있어서 이거 마저 써보려고 그냥 지금 다 써버릴게요. 이 가닥 속눈썹이 좋아요.
아무튼 12월에 이제 겨울이 됐죠? 제가 봄에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법원에.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뭔지 알죠? 살면서 진짜 법원 갈 일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범죄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갈 일 진짜 없어야 되겠지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괜히. 저는 그리고 민사 사건이 그렇게 많은지 또 몰랐잖아요. 저도 이제 짜잘한 사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그런 짜잘한 사건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일정이 진짜 막 10분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B양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어야 됐어요. 부모님을 대동해서 왔는데 그냥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판사가 이 건은 그냥 바로 조정실로 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생 처음 재판이니까 조정실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조금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그 조정실을 들어가면은 저랑 그 상대방이 마주보고 앉아서 합의 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를 했는데 저는 애초에 300만 원까지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때 무료 상담 해주신 분이 300만 원 정도로 추천을 해주셨고 어쨌든 조정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이제 금액을 딜을 해요. 좀 깎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우리는 300만 원까지 못 내니까 좀 깎아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B양을 그날 실제로 처음 봤어요. 물론 페이스북에서 얼굴은 봤지만 그 친구 사진 봤는데 뭔 느낌이었냐면 살짝 노는 그런 느낌의 여자애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났어도 딱 그 느낌이 있어요. 바이브가 있는데 뭔가 표정도 되게 띠꺼워 언짢았고 저한테 미안하단 말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했고 인사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대신 다 얘기해줬거든요. 싸가지 개없어 미친. 다시 생각하니까 좀 빡치네. 아니 아무튼 지금은 성인일 텐데 잘 먹고 잘 사나? 아무튼 그 여자애를 전 처음 봤는데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손톱 계속 만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면은 잘못 없는데 끌려 나온 줄? 아무튼 그 엄마가 대신 그 친구 얘기를 다 해줬고 자기들은 이제 300만 원까지 못 낸다고 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을 해가지고 금액을 100만 원? 9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이 둬도 되는 건가? 원래 그런가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조정실 갔을 때 와 진짜 멘탈이 약해서 트라우마 도지는 사람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황당했던 점은 가해자에게도 저의 모든 주민번호와 저의 집 주소까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맞나?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아무튼 저의 신상도 그 친구한테 다 이제 까진 상태로 만나니까 또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조정실에서 크게 뭐 끌 거 없이 이미 그분들도 체념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고소 끝까지 하니까 얘는 이제 돈 받겠구나 싶었던지 그냥 금액만 조정해달라 해가지고 90만 원에 합의를 보고 그것도 썼습니다. 90만 원을 내는데 만약에 바로 안 줄 경우에는 이자가 붙거든요. 연 몇 퍼? 막 그런 식으로 붙는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작성을 하고 모든 법원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90만 원은 아마 일주일 안 돼서 금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사건 종료. 지금 생각해보니 별거 아닌 일 같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죠. 그래도 지금 속눈썹을 다 붙였거든요. 속눈썹 다 붙였고 언더도 지금 붙일게요. 언더는 요거 이번에 테무에서 가닥 속눈썹 샀는데 얘 괜찮더라고요. 근데 너무 양이 작은 걸 사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인생에 되게 도움됐던 일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썰풀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인생은 실전이다. 그리고 엔간하면 남욕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리고 인터넷에서 악플 달리고 그러면은 다 막 고소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 고소가 막 생각보다 쉽고 빠르지 않아요. 인내심도 필요하고 요즘은 그래도 악플이나 그런 거 잘 잡아준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특이한 옷 입었다고 몰카 찍잖아요. 그거를 막 올렸을 때 사실 처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가 좀 운이 좋았을 뿐이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전부 만족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고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아니 네가 특이한 옷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 찍을 수 있다 생각해요. 뭐 신기해서 자기 친구들 보여주려고.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 올리는 거는 인질조시 늘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쉐딩을 요거 다이소 멀티 쉐딩 모노쿨입니다. 근데 지금 좀 얼굴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보정실 갔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하나 기억이 났는데 그 친구 뭐라 했냐면 나만 찍은 거 아니고 다른 애들도 찍었다. 저랑 같이 마을버스 탔던 남자애들도 몰카 찍어서 카카오톡 단톡에 내 사진 올리고 얘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도 없는 것. 근데 뭐 재수없게 네가 걸린 거지. 너도 카톡 해야든가. 그 친구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반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재수없게 걸렸네. 그거를 고소하냐? 미친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를? 근데 덕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삐양. 덕분에 이렇게 썰도 풀고 좋네요.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거를 꼭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지체하다 보면 기억이 진짜 흐려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풉니다. 그리고 그 90만 원 어디에 썼냐라고 하시면 바로 옷 샀습니다. 그때 제가 노리고 있던 엔젤릭 프리티의 해피니스 이스터라는 매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재판도 안 하고 안 파는 옷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세트가 딱 올라와 있어서 그 돈으로 그거 사고 남은 거 그냥 잘 썼습니다. 쉐딩 해줬고 이제 이 질스튜어트 믹스드 블러셔 요거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옵니다. 블러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알려드려도 단종돼서 없습니다. 파우더 바르는 걸 깜빡했는데 원래 파우더 바르거든요. 캔메이크 바르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화장해서 그렇지 원래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촉촉촉촉. 어쨌든 썰을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한번 데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또 큰일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물론 어디선가 또 누군가의 핸드폰에 내 사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물어보고 찍어라. 몰카 찍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걸렸다면 챗GPT가 많이 도와줬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거는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크업입니다.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영을 좀 주면은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거 바르는 거 깜빡했어. 이거 질스튜어트 언더 반짝이 라이너인데 아마 이거 제 다른 영상에서 면세점에서 산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펄이 영롱해요. 이거 바르고 나가면 정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속눈썹 잘 붙었네요. 근데 이거 하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 이따 헬스장 가야 돼요. 네, 거의 다 얼굴이 완성이 됐고 하이라이터 요거 진짜 좋은 르넥트 플래시 듀얼 하이라이터인데 메이크업샵 쌤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1호인가? 그걸 샀는데 광이 진짜 미쳤습니다. 원래 쓰던 하이라이터가 있었는데 이게 좋아서 요즘은 이것만 쓰고 있어요. 눈 밑에랑 코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줍니다. 광이 미쳤어요 진짜. 쌤이 이거를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티 나나? 화면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 얘기하면서 한 것 치고는 화장이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렇게 풀만한 썰이 또 있나? 라고 생각해봤는데 인생이 그렇게 막 굴곡지지 않아서 딱히 뭐가 없어요. 쓰레기 전 남친 막 이런 썰 풀고 싶은데 딱히 막 그렇게까지 쓰레기? 오히려 내가 쓰레기였을 수도? 물론 인생에 큰 굴곡 없는 게 좋긴 하죠. 지금 조명에 비치니까 광이 예쁘네요. 그리고 오버립 메이커로 마저 립 해줄게요. 요즘 오버립을 안 하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옆에 웃는 느낌으로 조커까진 아니어도 옆에를 좀 따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하면 또 안 좋더라고. 원래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긴 한데 요즘은 또 오버립에 꽂혀버렸어요. 요즘 꽂힌 조합. 요 다이소 트윙클 팝 버니 베베랑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핑크 페어리에 꽂혔습니다. 일단 얘를 쫙 깔아주고 얘를 위에다가 한 번 더 발라줘. 그러면 광택이 깜찍 닭똥집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이라이터를 이 위에다가 살짝 술산 위에 살짝 해주면 메이크업 끝! 금방 끝났죠? 아닌가? 간단하죠? 요즘은 로리타 메이크업도 거의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지금 머리가 안 돼서 약간 웃김. 이거 귀엽죠? 통통통통. 제 머리만 하면 되겠죠? 짠! 이렇게 제가 6년 전에 몰카에 찍혔던 복장 그대로 머리도 그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날 입었던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구글링을 해서 보고 다시 코디를 했어요. 이날 이 베이비의 토끼 보닛을 했었고 베이비의 밀푀유라는 드레스를 안에 입었었거든요. 이 안에다 입고
그리고 블라우스는 옛날에 이거 낡아갖고 버려서 없어서 다른 비슷한 거를 입었고 이 위에는 하트 에이프런까지 코디를 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물론 이 예쁜 모습을 남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도찰이나 몰카는 좋지 않은 행동이니까 웬만하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법이고 그리고 범법 행위는 하면은 나중에 나한테 엄청나게 안 좋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착하게 삽시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썰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뭔가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